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노동절 연휴가 시작되는 오늘 8월에 만들어진 일자리가 전문가 예상의 약 3분의 1에 그치자 바이든 대통령이 경제 관련 연설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문제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면서 그래도 미국 경제는 건전하게 회복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허리케인 아이다로 숨진 사람이 동북부에서 48명 이상이고 뉴욕시에서는 지하 아파트먼트에 살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숨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방문할 루이지아나주는 아이다가 지나가고 며칠이 흘렀지만 아직도 정전 지역이 많습니다. 연방환경청이 유색인종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기후변화로 유색인종은 백인보다 엄청 큰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경고입니다. 산모가 산기를 느끼기 전인 임신 6주일 이후부터는 낙태를 금지한 텍사스주 법이 공화당의 역풍이 될 것이라고 보수신문 월스트리트저널이 사설에서 주장했습니다. 틱톡 등 소셜미디어에서는 텍사스 낙태법에 반대하는 메시지가 뜨지만 비즈니스 리더들은 반응이 없습니다. 거의 비즈니스 리더들이 남자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권을 수립 중인 탈리반은 미국이 많은 무기를 파괴하고 철군한 것을 알고는 배신감을 느낀다고 세계 언론이 보도합니다. 수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총리직 끝을 미국은 불안한 시선으로 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오늘부터는 이제 노동절 연휴가 시작되고 노동절이 끝나고 나면은 가을이죠. 사람들은 누구나 다 남녀노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떤 봄, 여름, 가을, 겨울 20대, 30대, 40대, 50대 이러한 것을 딱 구획을 지으면서 어떠한 본인이 하려고 계획했었던 일이나 마무리 내지는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앞에 경제 뉴스를 전해드릴 텐데 아마 여러분들께서 노동절 연휴 때 정말 오랫동안 못 만났던 가족을 만나신다던가 아니면 집에서 저처럼 집 청소를 하려고 예정을 하고 계신다거나 그런 모든 분들께 이제 노동절 연휴가 끝나고 나서 앞으로 미국 경제가 이렇게 가겠구나 하는 것을 짐작이라도 물론 변수는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현재의 상태라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것을 마음을 다잡으시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작 또 시작 전에 노동절 연휴의 즐김이 여러분들께 선사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전해드립니다. 굉장히 실망스러운 일자리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정말로 전문가들이 예상했었던 한 72만 개 정도는 만들어지지 않을까 했었는데 농업 외의 일자리가 23만 5천 개밖에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거의 3분의 1이잖아요. 7월 달에 생각해 보면 110만 개가 만들어졌고 6월 달에는 7월만큼은 아니지만 92만 6천 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실망스러운 일자리 보고서라고 전문 기자들이 표현을 하고 있죠. 이번 농업의 일자리 늘어난 것인데 레저라든가 호텔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야에서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식당이라든가 술집의 일자리는 줄어들었습니다. 팬데믹 이전에는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실제로 겪는 것이 일단은 고용주가 특히 스몰 비즈니스에 있어서는 뭔가 인건비를 줄여보려고 이윤을 많이 남기되 재료비도 올라가고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사람을 줄이기 때문에 레이업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들었고 잘 늘어나지 않는다.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팬데믹 이후에는 그런 이유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왜 줄어드는가? 음식을 서브하는 곳이나 술을 서브하는 곳에서 임금 인상은 굉장히 강했어요. 한 달에 0.5%가 올랐다는 것은 크게 오른 것이죠.
또 1년으로 따지면 4.2% 임금이 올랐는데 그런데도 전반적으로 예상의 3분의 1, 23만 5천 개밖에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이유는 델타 변이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이업 때문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뭐 지금 여행은 뭐 어느 정도 회복이 됐다고 하지만 매년 여행이라는 것의 추세는 숫자가 늘어나야지 되거든요. 델타 변이 이전보다 더 늘어났다는 얘기는 아직 들리지 않습니다. 워낙에 많이 1년 반 동안 침체돼 있었기 때문에 지금 풀어지는 것이고 더는 어찌할 수 없으니까 꼭 놀러 다니는 여행 관광뿐만이 아니라 비즈니스 트립은 이제 시작이 될 법한 그런 시기죠. 그래서 사람들이 더군다나 여행보다는 외식을 많이 줄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외식을 줄이는 것도 있고 한참 딱 셧다운 했다가 풀어줬을 때는 굉장히 식당이 붐볐었죠. 그런데 요즘에는 델타 변이 이후에는 외식을 줄이고 또 예약했었던 예약도 줄이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밖에 나가서 무엇을 먹으려고 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위험하기 때문에 일하지 않겠어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식당이라던가 술집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저도 저희 회사 앞에 바로 그 식당에 엊그제도 가봤지만 자주 바뀌어요. 사람들이. 이 자주 바뀔 때 예전에는 저는 뉴스를 하는 사람이니까 원인이 무언가 아마 그 주인이 다른 가게보다 돈을 덜 주나? 아니면 돈은 많이 주거나 똑같이 줘도 스트레스를 심하게 주는가? 그래서 이동이 많은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그렇지 않은 겁니다. 식당이나 술집처럼 많은 모르는 사람들을 날마다 무척 많이 접해야지 되는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이후에 선뜻 나가서 일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계약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했었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니까 거기서 노연한 부모들이 직장으로 돌아가겠구나, 일자리를 찾겠구나. 그리고 이제 1월 6일 이번 주면은 연방 실업수당도 끊기잖아요. 더 이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머뭇거리시는 분들이 계시고 실제로 학교도 처음에는 모든 학교가 다 완전히 일주일 내내 대면 수업, 페이스 투 페이스 수업을 생각을 했다가 갑자기 또 학생들이 쫙 올라가잖아요. 확진자들이.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씩 또 줄어들기 시작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래저래 문제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야 해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잡히기 전에는 그러기 전에는 미국의 완전한 경기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 하는 게 이미 뭐 어찌 보면은 답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노동절 연휴 그 이후에 경제가 모든 것은 포커스 자체를 델타 변이가 어떻게 돼 있지? 여기에 두시면 될 테고요. 지금 델타 변이에 대해서도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세계의 사망자가 지금보다 아마 발표된 것보다 3배가 많을 것이다. 이런저런 이유로. 많을 것만은 분명하죠. 상식적으로 이제 쭉 생각해 보면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런데 또 로스앤젤레스는 한 주일 전보다 뭐 확진자가 16%나 줄어들었다. 그럼 좋아할 일인가? 어제 말씀드렸었죠. 영국도 그랬었습니다. 처음에 줄어들었다가 몇 주일 뿐이었죠.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아직으로는 현재로서는 로스앤젤레스를 포함해서 다른 지역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줄어든다고 해서 이것이 영원한 줄어듦이냐 일시적인 현상이냐 아직은 그게 계산이 확실하게 나오지 않은 그런 그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확진자 숫자도 중요하지만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얼만큼이나 병원에 입원하는가, 입원을 해서 또 사망하시는 분은 몇 분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고 보겠죠. 해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 줄어들었다, 늘어났다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들께 이쯤 되면은 이제는 안정권입니다. 그래프가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리기 전에는 뭐 여러 가지 뉴스가 다 들어오니까 아직은 줄어든다 하고 안심하지 마시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제법 길게 지금은 이제 루이지아나로 가는 대통령 전용기를 탔는데
그 전에 경제에 관해서 연설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얘기도 똑같은 말이었어요.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미국에서 지금 일자리가 이 정도밖에 늘어나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본인도 다른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큰 넘버를 원했다. 뭐 23만 몇천 명이었죠. 23만 5천 명이 아니라 7월 달에 110만 명이었잖아요. 그렇게 큰 넘버를 원했지만 그게 안 됐고, 그렇지만 이제 돌아보자고 얘기를 합니다. 제법 긴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 15분 훨씬 이상이 됐거든요. 오늘 연설을 쭉 들어보면 새로울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하나 뉴스하는 사람으로서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에 관한 연설을 듣고 나서 생긴 느낌은, 원래 그 어떤 정책 같은 것도 그 정해놓은 거시적인 안목에서 그대로 이어가는 대통령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올해 일어난 일을 보자 하면서 그래도 매달 어떤 때는 아주 많이, 어떤 때는 이달처럼 조금 적게 일자리는 꾸준히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게 바이든 대통령이 국민에게 제일 처음 한 얘기였습니다. What we've seen this year is a continued growth, month after month, in job creation. It's not just that I've added more jobs than any first-year president in the first year of any president. It's that we've added jobs in every single one of my first 7 job reports, and wages are going up. Some more jobs. 네, 지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이 임금이 올라가고 있다.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7번 매달 그 일자리 리포트를 받아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전에 자화자찬을 조금 했네요. 지난 5년 동안 1년 차에 이렇게 많은 일자리를 만든 대통령은 없다.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말은 맞는 말이지만, 그리고 뭐 그 뒤에는 또 실업수당 청구도 줄어들고 있고, 어린이 빈곤도 줄어들고, 뭐 박스푸드를 기다리지 않는다. 어떤 곳에선 플로리다에서 그 사진을 보고 저도 당시에 충격을 받았었는데, 사람들이 그냥 몇 시간씩 줄을 서서 푸드뱅크에서 음식 기다리는 이런 것 없어지지 않았느냐 하면서 자화자찬을 했는데, 당연하죠. 지난 5년 동안이라고 비교한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본인을 얘기를 한 것이고, 1년 동안 이렇게 많이 일자리를 만들어 보지 않았고, 뭐 그 전에도 많은 대통령들이 1년 차에 이렇게 많은 일자리를 만들지 않았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전임 대통령들도 전부 팬데믹처럼 겪어보지 못한 일로 2,200만 개의 일자리를 1년 사이에 그 잠깐 몇 개월 사이에 잃어버리지는 않았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만들어낸 것은 사실이지만 이 평상시와는 달리 계산을 해야지 된다. 이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는 이제 본인의 그 기간 산업안, 지금까지 해왔었던 여러 가지 경제 정책도 일자리 만드는 데 기여를 했고, 이게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다른 기간 산업안과 또 예산안, 뭐 1조 2천억 달러짜리, 뭐 3조 5천억 달러짜리 상원에서는 초당적으로 통과가 돼서 하원의 민주당의 진보와 온건한 사람들이 의견이 맞지 않아서 지금 그쪽에 그냥 머물고 있죠. 연방 정부에서 이럴 때는 투자를 해야지 된다. 뭐 그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바이든 대통령이 그 백신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백신과 델타 바이러스가 미국 경제 회복에 열쇠를 쥐고 있다는 얘기를 강조했습니다. Because of the groundwork we laid with the American Rescue Plan, our vaccination strategy, we're seeing an economy and a job market that can weather the ups and downs of the Delta variant. 네, 결국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ups and down이 정말 왔다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백신. 아직까지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은 경제를 안정화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말씀드린 대로. 위험한 곳에서 사람들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시대에 일하러 가려고 하지 않고 있잖아요. 이 점을 대통령이 강조를 했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델타 변이 대응책에 대해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백신 맞으세요 하는 것을 대규모로 했었는데, 이것은 규모를 조금 축소한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인지 디테일은 아직 나오지 않아서 잘 모르겠고요. 또 하나 앞서 말씀드린 대통령의 경제 정책,
경제에 관한 철학이 변함이 없고 좀 멀리 보고 꾸준히 가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본인이 주식시장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크게 개의치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이미 주식시장, 주식값이 많이 오른 것이 미국의 모든 사람들, 중간층 그리고 중간층보다 돈을 덜 버는 사람들에게 아무 영향이 없기 때문에 주식시장 한국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투자해 보시면은 결국은 이번에 뭐 때문에 뭐 백신 때문에 뭐 때문에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 하지만 결국은 잃어버리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아주 몇몇 분들을 제외를 하고는 그게 큰 손들이 다 그쪽으로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주식시장 올해도 굉장히 좋다. 본인 들어와서도 너무너무 좋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 때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미국 경제의 단단함, 미국 경제의 건전함, 그리고 중간층 이런 정도의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켰습니다. Stock market is surging. It's gone up higher than me than anybody. But that doesn't mean that it's the best for the economy. Look, stock market has set 40 record highs just this year. They can afford to pay just a little bit more. 네, 지금 주식시장이 정말 올해도 기록적으로 높고 한 것이 보통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서 룩이라고 하고 계속 설명을 합니다. 이게 아주 큰 부자 중에서도 큰 부자, 가장 정확하게 말하자면 1% 부자를 얼마나 더 많이 벌어주고 있는데 그들이 그럼 세금을 그만큼 내야지 되지 않겠는가. 이게 이제 선거 공약 때부터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세금을 더 내기는커녕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리저리 피해서 돈은 팬데믹 기간 동안에 그렇게 많이 벌고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것을 내가 그 입장에 대해서 또 역시 그 정책에 대해서도 공정한 세금을 서로 공유를 하고 고통이든 행복이든 그런 것을 강조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잘 잡아서 경제를 지금 나가고 있는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니죠. 미국이 회복 중인 이 트랙을 유지를 아주 건전하게 시켜가겠다 하는 것이 오늘 대통령의 얘기였고요. 그리고 이제 딱 질문 하나 받았거든요. 하나 받은 질문이 텍사스주가 통과시킨 낙태금지법이 정말 세계적인 이슈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연방법을 수호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연방 그 낙태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낙태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신은 그들과 의견을 동의하진 않지만 그들의 입장은 인정을 한다. 다른 의견이니까 미국이니까요. 미국식으로. 그렇지만 텍사스주의 낙태법은 이건 아니다 하는 식으로 짧게 얘기하고 들어갔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즐길 만한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즐긴다고 표현드린 것은 이제 새로운 것, 많이 딱 지적되지 않는 것을 딱 어디 단추를 하나를 딱 제대로 끼우는 것 같은 느낌? 잠시 뒤에 그 부분과 지금 아이다라는 허리케인이 며칠 사이에 얼마나 미국을 많이 황폐하게 했고 그리고 그 황폐함이 특히 누구를 더 피폐하게 했는가 그런 부분들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의 미국에도 한 시간에 몇 번씩 광고를 하는 것 보니까 그 주지사 소환에 반대하는 그 기금을 지원하는 곳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말씀 그대로 그 큰 변화 없고요. 현재 조금 오히려 그 소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정도 내용이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조금 있으면 루이지아나주에 도착을 하겠죠. 허리케인 아이다로 인해서 특히 뉴올리언스 지역 분들은 지금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아마 어제 연설을 했었던 것을 현장에 가서 거의 반복하겠죠. 지금 피해자들을 돕고 또 아직도 구조되지 않은 분들께 연방 정부에서 재청이라든가 모든 것을 동원을 해서 하겠으며 또 보험회사에서도 왜 작게 써 있는 글씨 보면은 이거 안 되는 그런 것 있잖아요. 그런 것 없이
일단 이런 그 아이다 그 피해자들을 최대한으로 도와줄 수 있도록 연방 정부에서도 할 수 있는 한 하겠다 하는 얘기를 할 테고요. 보통 이제 미국 대통령이 이런 큰 재난 사건이 있고 하면은 처음에는 안 가죠. 대통령이 그곳에 간다 하는 때는 특별한 때를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지금 그 피해는 끝났고 피해를 그 자연적인 그 힘이 주는 그 시점에서는 멈추고 이제는 구조 작업, 복구 작업이 시작됐다는 것을 뜻합니다. 루이지아나 주와 그 미시시피주에서 이번에 그 허리케인 또 열대성 폭풍 나중에는 저기압으로 된 열대성 아이다로 숨진 사람이 14명, 적어도 14명입니다. 그런데 동북부에서 훨씬 많았습니다. 적어도 48명. 뉴저지가 가장 많아서 현재 25명 사망자 확인됐고 뉴욕주가 10몇 명이던데요. 6명. 그런데 이제 뉴욕주는 뉴욕시에서 11명인데 11명 가운데 한 사람은 뭐 자동차에서 숨졌고 나머지는 전부 지하 아파트먼트. 무엇을 뜻합니까? 영화 기생충을 떠올리셔야죠. 아래에 있고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길보다 그 지하에 살고 있고 물이 땅 위로부터 또 아래로부터 뭐 이런저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이 숨졌다는 얘기도 되고 뉴욕이 일반 아파트먼트도 너무너무 비싸기 때문에 지하, 반지하 이런 곳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리고 결국 자연재해의 피해가 되네 어느 정도는 인간이 만들어낸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나무 쓰러져서 숨진 사람들 어디서든지 나오죠. 펜실베니아 주 그 몽고메리 카운티 한국 분들도 많이 살고 계시는데 그곳에서도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이제 비디오 보니까 와이프 도우려다가 와이프 살리려다가 숨진 남편도 계시고 합니다. 커네디컷까지 자동차가 이제 물에 쓸려 나가면서 완전히 프리웨이 간판이 프리웨이 그 표지판 있죠. 거기 위에 상당히 물이 올라와 있는 그리고 둥둥 떠다녀요 자동차들이.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시면 수압이 워낙에 세니까 문 열고 나오지 못하셨다든지 그렇게 해서 숨진 분들이 가장 많으십니다. 메릴랜드 주에서는 아파트먼트에서 19살 뭐 청소년이죠. 이 정도면 숨진 케이스도 있어서 사람들이 전부 얘기합니다. 아니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미국에서 어째 이런 일이 있지? 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이제 어제 공항 전부 거의 닫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노동절 연휴를 맞아서 공항이 제대로 그 가동이 되고 있고요. 지하철은 뉴욕 쪽 지금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캘리포니아주의 콜더 그 산불은 레이크타워를 지키자 뭐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그 눈을 만들어내는 제설기로 완전히 그 물 대포를 쏘고 하는 등등으로 레이크타워를 산불이 덮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등등의 노력이라고 하면서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지 않았네요. 결국은 여러 자연의 조화, 자연의 섭리, 인간의 행동 이런 것들이 플러스가 돼서 산불 거대한 빨간 불이 레이크타워를 덮치려고 하다가 인간이 물론 노력은 했지만 막을 수 있었던 것은 또다시 자연의 힘입니다. 자연의 섭리입니다. 날씨, 바람, 이런 습도 다 받쳐준 거죠. 지금 콜더 산불은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텍사스주의 그 낙태법. 이것은 지금 쭉 이슈가 돼서 텍사스의 낙태법을 쫓아가겠다 하는 주도 많고요. 당연히 백신 반대, 마이크 착용 반대하는 주지사가 있는 주입니다. 플로리다주. 무슨 뭐 알칸소주도 그렇던가요? 텍사스주를 따라서 비슷한 법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사우스다코타 주지사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어제 그래서 텍사스주에서 환자들이 울고 불고 어떤 낙태 시술소라든가 의료기관을 찾았고 내가 지금 6주일 됐는데 내 모르고 있는 것 아니야? 뭐 이런 형태로요. 6주일이 넘으면 강간을 당해도 근친상간이었어도 그 아이를 낳아서 키워라. 웃으면서 키우겠어요. 웃을 때도 있겠죠. 그러나 검은 그림자가 항상 있겠죠. 산모가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게 텍사스의 법인데 여론은 낙태는 부부들끼리 알아서 해야 된다. 특히 아이를
이제 배 안에서 키우니까 산모가 아빠보다는 엄마의 엄마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되는 것이 세계 공통의 이 임신, 출산, 낙태에 관한 어떤 일상 통상적인 법이라고 할까요? 관습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돼 있어서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텍사스주에서 이런 법을 만들어 놓으니까 민주당에서는 특히 원래 낙태는 개인의 권리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공화당에서는 특히 무슨 복음주의자들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낙태는 절대 안 돼 하면서 또 어린 딸이 임신시키면은 목사님도 낙태 권유하시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다니까는요. 그건 또 현실이잖아요. 직업은 직업이고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우리 아이가 14살인데 임신을 했다 할 경우 학교도 다니지 말고 아이를 낳아서 키워라라고 쉽게 결정하실 수 있는 성직자는 많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이러한 정치와 종교가 엮여서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이제 이런 또 공화당 가운데서 낙태에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공화당이 축포를 터뜨렸죠. 텍사스주에 이러한 것을 연방 대법원도 시행 중지해라 하는 판결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공화당이 축포를 터뜨릴 때 민주당이 더 많이 분노를 하고, 일반인들은, 그리고 정치를 좀 아는, 그림을 보는 사람들은 웃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많은 분위기를 오늘 아침에 폴리티코라든가 그리고 어제 오후 5시 29분경에 올라왔어요. 오늘자 신문이죠. 월스트리트저널 사설도 지적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 보통 이제 여성들도 낙태 권리 이런 거 하나 가지고 투표 잘 안 했거든요. 여러 가지를 묶어서 하고, 낙태가 합법화됐기 때문에 75년부터 좀 늦기는 했어요. 개발국가 가운데서는. 그래서 그랬는데 이번에는 아니 이거 뭐야? 낙태 권리도 송두리째? 이렇게 하다가 소송이 돼서 연방대법원까지 가면 연방대법원이 이번에 텍사스의 그 법을 시행 중지 판결을 내리지 않았으면 낙태를 불법으로 할 수도 있다는 거야?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것은 여성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그 권리를 빼앗아가는, 사람들은 빼앗기는 걸 싫어하잖아요. 그리고 여성들이, 어느 여성이 아이를 갖고 나서 쉽게 물론 경우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보다 훨씬 많은 여성은 낙태를 할 때 많은 고민을 하겠죠. 그런데 아니 그걸 나라에서 맘대로 못하게 한다고 하면서 여성들이 투표에 그것 때문에 공화당을 미워할 수 있는 이유가 생겼다는 겁니다. 이게 공화당을 지지하는 보수 신문 월스트리트저널의 사설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연방 대법원이 개입하지 않은 것 자체는 옳다. 그러나 이건 정말로 어떠한 불발이라고 하면 되나요? misfire, 불발이잖아요. 이루어지지도 않을 거면서 불만 괜히 지펴놓은 불발이 될 가능성이 높다. 보수를 끔찍하게 싫어하는 이유를 텍사스주에서 만들어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설명을 하거든요. 만약에 캘리포니아주 진보잖아요. 진보에서 저 사람이 총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고소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겠는가. 캘리포니아주에서. 그리고 표현의 자유 때문에 저 사람을 고소한다던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뉴욕이 총기 소지자를 주정부에서 대신 저 사람 총 갖고 있다고 고소하겠는가.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텍사스주가 했었던 것이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텍사스주는 누군가가 낙태를 하려고 할 때 그 사람, 낙태를 실수로 해주려고 하는 사람, 운전하고 데려다 준 사람, 이런 사람들을 낙태를 하려고 하는 사람의 관계자가 아니라도 신고를 하고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10,000 이상. 그러니까 월스트리트저널이 이런 사설을 쓴 겁니다. 공화당은 민주당에게 정치적인 수류탄을 넘겨버렸다. 그 수류탄으로 확 불을 필 수가 있다. 이번에는 misfire, 불발이 아닌 진짜 그 불을 피울 수가 있다. 낙태 반대를 미워할 수 있는, 낙태 반대를 하는 주와 정치인을 미워할 수 있는 수류탄을 쥐어줬다고 얘기를 하면서, 텍사스주의 켄 팩스턴 검찰총장은 어떤 때는 자주 이거 공화당인데, 엄청난 공화당이라고 하는데 진보를 돕는 사람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한다는 거죠. 그 사람은 오바마 케어를 잘못 공격해서 오히려 오바마 케어의 인기를 높여주고 연방 대법원까지 가지고 가서 또 한 번 오바마 케어는 합법이라는 것을 도장을 찍어준 사람이 텍사스주의 검찰총장이고,
다른 주의 검찰총장 막 함께해서 고소했다가 그렇게 연방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텍사스주의 동조자들이 뭐 플로리다, 알칸소, 뭐 캐롤라이나주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런 곳들이 선거에서 이제 그 공화당을 지게 할 가능성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 중간선거 했었을 때요. 그 대선 바로 직전에 중간선거에서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지금은 그 자리를 영킴 그 당선자와 영킴 그 의원과 미셸 스틸 의원이 다시 가져갔지만 그때 그 자리를 잠시나마 공화당의 아성이었던 곳을 민주당 의원들이 뭐 길 시스네로스라든가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오바마 케어를 불법화하는 그런 그 공화당이 싫어서 투표에 나가서 그랬던 사람들이 많잖아요. 2018년도에 그랬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사실은 예상은 내년에 중간선거는 당연히 민주당이 하원은 줄 것으로 예상들을 하고 상원도 줄 가능성이 높다. 둘 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아이젠하워 이후에 중간선거에서 정치적인 의석을 늘린 대통령이 없어요. 국민들이 아직까지도 이 백악관과 의회를 분리를 해서 여기가 민주당이면 여기는 공화당, 여기가 공화당이면 뭐 여기는 민주당 이런 식으로 균형을 맞추기 때문에 그런데 2018년도에 오바마 케어 때문에 공화당이 하원 의석을 엄청나게 많이 빼앗겼던 것처럼 이번에 하원 의석을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것으로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낙태법 같은 것을 어색하게 만들므로 인해서 이 기회를 놓쳐버릴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지금 월스트리트저널이 경고한 사설이고요. 아무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는 보통 이제 이런 큰 일이 있으면 지금까지는 그 정치 리더들이 많이 반응을 했잖아요. 정치 리더들이 기업인들이 새로운 정치인이 됐어요. 소비자들이 그걸 원하기 때문에 여기 반응해라. 이거 당신네 회사 찬성해 안 해. 뭐 이거 안 하면은 나는 다른 회사 물건을 쓸 거야. 하는데 이번에 이 법에 대해서는 텍사스에 있는 큰 기업이나 다른 큰 기업들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두 군데 텍사스에서 잘 알려진 범블 또 매치그룹 뭐 이름이 말해주고 있죠. 좀 이제 사람들 매칭해주고 있는 그런 그룹만이 이 낙태법에 반대한다 하는데 이 회사의 성격도 있고 이 두 군데 회사를 이끄는 사람들이 여성입니다. 전체적으로 여론조사를 해보면요. 미국 사람들 낙태에 대해서 남자와 여자가 거의 비슷하게 생각을 합니다. 낙태는 개인 그 가족의 선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이게 남자와 여자가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적으로는 여성들이 더 다가간다는 겁니다. 텍사스주가 됐건 다른 많은 주가 되었건 기업을 하시는 분들의 거의 모두는 남자라는 거죠.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중요한 세계가 지켜본 이슈였는데도 텍사스주의 낙태 금지법에 대해서 기업이 말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틱톡이라든가 레딧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이미 일반인들이 공격하기 시작했고 그러한 것들을 월스트리트저널과 같은 보수 공화당이 집권하기를 원하고 있는 매체에서는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잠시 뒤에 연방환경청에서 경고를 했는데 여기에서 뚜렷하게 하지 않은 것도 한 가지가 있고요. 기후변화라는 것이 이렇게 되는 것이야?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이거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그 워싱턴 포스트가 굉장히 긴 길이로 보도한 내용이 있는데 조금 새로운 시각이기 때문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이제 불균형이 되는데 그 불균형이 인종별로 상당히 불균형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루이지아나 또 동북부의 홍수 뭐 이런 피해 산불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지구가 섭씨 2도 그럼 뭐 화씨로 한 3.6도 높아지면은 산업혁명 이제 이전보다 그럼 굉장히 위험한데 지금
2030년도가 되면 이미 1.5도 섭씨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흑인이 다른 인종보다 40% 더 많이 사망하고 그로 인해서 기후변화와 지구 오염으로 인해서 극단적인 날씨에 의해서 왜 그렇겠습니까? 그런 지역에 살고 프리웨이 아래라든가 뭐 있잖아요. 어린이 천식도 굉장히 많아지고 뭐 라티노는 43%, 그것도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더 많이 피해를 입는다는 거죠. 도시, 지역으로 보면 시애틀, 뉴욕, 뭐 로스앤젤레스 다 마찬가지죠. 그곳에 있는 빈민촌 인근, 물론 백인 가운데서도 대학 졸업장이나 고등학교 졸업장 없고 힘들게 사시는 분들은 역시 여기에 속하지만 쭉 계산을 해보면 인종적으로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허리케인 아이다나 이 뉴욕의 아파트먼트 베이스먼트 이 지하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숨지게 된다 이런 거죠. 막 바람이 불면 지붕이 날아가고 하는 것도 저소득층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지난달에 오레곤주에서는 건축 공사장에서 인부가 졸도했잖아요. 너무 더워서 결국은 숨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보고서를 지금 뭐 애틀란틱 카운슬 등등의 보고서를 쭉 인용을 해서 보도를 한 내용인데 미국은 최근에 평범한 보통 해보다 8,500케이스 이상 사망률이 늘어난답니다.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관련해서 이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2050년이 되면은 매년 6만 명이 지구온난화, 기후변화와 연관해서 숨지게 된다는데 여기에 이제 소수인종이 많다는 얘기고 6만 명이면 독감으로 많은 사람들이 숨지는 해. 그 사망자 숫자와 같은 겁니다. 애리조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사우스 텍사스 위험하고요. 공화당주네요. 해서 정부의 돈도 굉장히 많이 들고 지금 비상사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비상사태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지 되는데 의회와 백악관에서 함께 법도 만들고 규제도 좀 까다롭게 하고 하는 것이어서 이런 종류의 리뷰는 지금 처음 했답니다. 48개 주에서 기온이 지금 뭐 많이 올라가고 위험 수위로 올라가고 있는 것이고 이번 조사에서 그 하와이하고 알래스카는 뺐다고 얘기를 하고요. 미국의 아무튼 그 이외에 48개 주에서 조사를 했는데 조사를 하는 것이 처음에 시작은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 지난해 여름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이든 행정부, 해리스 행정부로 넘어오면서 특히 유색 인종에 그럼 이게 누가 더 피해를 많이 보느냐 여기에 포커스를 많이 둔 거죠. 화석 연료 태우기, 건축 뭐 열차길 또 뭐 공장 독성 품어내고 기온 높아지고 그래서 그렇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서도 에이시안 아메리칸에 미치는 영향은 제외됐다는 겁니다. 에이시안 아메리칸들이 아직까지는 인구가 미국에서 뭐 아프리칸 아메리칸, 라티노, 백인 이런 인구에 비해서 훨씬 작고 뭐 6%, 6.5% 정도밖에 되지 않고 사는 지역도 조금 그러니까 조금 퍼져 있을 수가 있잖아요. 뭐 백인 지역에도 들어가서 살고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많은 지역에서도 살고 하니까 그런 정도다. 아직도 에이시안 아메리칸은 힘을 많이 펴지 못하고 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탈레반은 지금 아프가니스탄 정부를 만드는 과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북쪽에서는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 파주슈 밸리 그쪽에서는 이 탈레반의 저항군 아직까지 산악 지역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탈레반이 미국에 굉장히 분노하고 실망하고 완전 배신감까지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들은 어쨌거나 ISIS-K와 싸워가면서 미국 사람들을 내보내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미국이 마지막에 이 공항에서도 뭐 항공기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한 가능한 한 전부는 못했을 겁니다. 가능한 한 다 파괴하고 하니까 이거 우리 자산이 될 줄 알았는데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것도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배우는데 몇 주일 뭐 몇 개월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니까 쓸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굉장히 그리고 얼만큼이나 그곳에 미국의 뭐 헬리콥터 뭐 등등이 있었는가 몇만 대의 뭐 험비 이런 것은 있었지만 뭐 그런 것을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다고 하거든요. 160 몇 대의 항공기가 있었다 하지만 그래도 국방부가 분명히 그 반 이상은 뭐 파괴한 것은 분명해 보이고 해서 화가 났다 하는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수가 요시히데가 결국은 1년만 채우고
그 총리직에 다시 선거에 나가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죠. 원인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델타 바이러스를 잡지 못했고, 그리고 이제 도쿄 올림픽이 있는 동안에 사람들이 걱정했던 것만큼 뭐 델타 바이러스가 뭐 확 퍼져서 세계에 어디로 퍼졌다 이런 얘기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코로나 바이러스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잡지 못한 것에 대한 너무나 큰 그 일본 사람들의 분노 같은 것이 있어서 결국은 그럴 텐데, 미국에서는 이걸 보는데 차기 누가 되는가? 그런데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죠. 누가 일본의 리더가 되더라도 미국과의 관계는 크게 변화가 없을 겁니다. 다만 이제 세계에서 세 번째로 경제대국인 그 일본의 총리가 1년 정도만 채우고 다시 나가지 못한다는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그 수가의 떠남은 어쨌거나 부분적으로 정치적인 그 불안정 같은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을 생각하면서 그 아시아에서도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잖아요. 왜냐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내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쳤기 때문에 해서 뭔가 정권이 바뀐다는 것은 또 그만큼 노력이 들어가야지 되니까 미국 정부에서도 그런 면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는 휴일 끝나고 다시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